야구는 풀스윙. 네. 자, 야구는 풀스윙 오랜만입니다. 왜냐하면 9연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 네. 길었습니다. 네. 정말 길었고 중간에 뭐 하루는 이제 그 우천 취소가 됐어요. 네네네. 됐지만 야구가 이렇게 매일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한 일이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자연스러웠던 거는 5월 5일이 월요일이었지만 휴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휴일날 뭐 이렇게 어디 몇 시에 하나 2시 휴일이가 2시인가 그러면 2시 하고 있어. 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지금 목요일인데 5월 네.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야구도 쉽니다. 그렇습니다. 야구가 정말 효도를 좀 생소한 해야 텐데.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목요일에. 자, 이 9연전이 있기 전에 저희 야구는 풀스윙 채널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롤러코스터가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일지 아니면은 급상승하게 될지 정말 모르겠다. 더더군다나 이 9연전이 끝나고 나면 각 팀들의 민낯이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도 롯데자이언츠 얘기를 해볼 텐데요. 롯데자이언츠는 지금 3위에 그렇습니다. 올리고 있고 이름을 거기에다가 4위와는 현격한 차라고 할까요? 아주 현격한 차가 됐죠. 삼성이 5연패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네. 많은 차이가 됐어요. 2.5경기나 차이가 납니다. 네. 자,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이렇게 약진할 수 있었던 제가 지난번에 기세라는 단어 썼다가 엄청나게 그 단어에 댓글로 민감하시더라고요. 민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 나와도 기운 이렇게 바꾸고 있고 약진 뭐 이런 거는 괜찮죠. 네. 그렇죠. 롯데자이언츠의 약진에는 역시 빠따.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어쨌든 빠따. 팀 타율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는 해요. 롯데. 네. 그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팀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윤나 고황 그리고 손까지가 네. 이렇게 잘 풀어줘야 되는 팀이 롯데입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경험이 적다 보니까 끌어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은 네. 이 선수들이 또 분위기를 타거나 하면은 정말 좋은 타선을 갖출 수 있는 롯데 타순이고요. 여기에 저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레이에스라는 꾸준한 활약을 해주는 외국인 타자 덕분이 있다고 네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여곡절도 많았죠. 사실상 타율 1위를 기록했던 전민재 선수가 이 9연전 시작하기 전에 이 전력에서 이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여전히 팀 타율 상위권을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은 롯데가 단순히 이전에는 어떤 선수 하나가 빠지면은 바로 꺾이는 그런 티가 좀 팀이었는데 났죠,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선수층이 얕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 빠졌다. 지금 줄부상이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위기다 하는데도 오히려 더 3위고 오히려 위닝을 해버리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9연전을 정말 좋게 마무리하면서 이 9연전을 통해서 롯데가 사실상 지금까지랑 좀 다르게 선수층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팀의 결속력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네.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서 롯데자이언츠는 팀 타율 1위, 팀 출루율 2위, 팀 장타율 3위. 이게 원래 지금까지 리그의 2025 시즌 리그의 가장 강한 창은 삼성과 LG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핵방망이, 불방망이를 네. 휘두르고 있던 팀이 이 두 팀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9연전이 끝나고 물론 이제 8게임을 했고 5승 3패를 롯데자이언츠 기록을 했습니다만 요거 끝나고 나서 봤더니 빠따의 팀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또 롯데 팬분들이 야 로이스터 때 생각난다. 노피어 황대갈. 네. 그렇죠. 사실 그때 그 황정인 9번 치던 타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준우 8번 치고. 그렇죠. 네. 그 타선 지금 짤 보여주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팀은 몇 번 우승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어쨌거나 그 가공할 만한 그때의 이름값은 아니더라도 지금 정말 다양하게 다들 잘 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한 가지 그래도 물음표가 좀 남아있는 부분은 바로 팀 평자책은 8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운드는 좀 헐거운데 이거조차 루이스터 때랑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어쨌거나 뭐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그 마운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한 명의 투수가 있었으니 바로 안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설레발까지는 아니지만 네. 모처럼 이렇게 롯데가 개인 타이틀 부문에서 시즌 초반부터 특히 마운드에서 초반부터 치고 올라간 적이 저는 정말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굳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일단 다승왕부터도 정말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요. 조정은 선수 이후로 다승왕이 네네. 배출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박세우 선수가 다승 1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까지 롯데 투수들이 순위권에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가요? 다 검색을 해봤는데 그 조정훈 선수 이후로는 뭐 외인 투수들이 순위권에 오락가락하긴 했지만은 국내 투수가 그 순위권에 진입한 적은 거의 없었고요. 그나마 있었던 게 박세훈 선수 정도였는데 올해는 정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런 말이 생각나는 인생만 만사 세웅지만한 말이 작년에는 그렇게 잘 던져도 승리가 올라오지 않았지만은 올해는 박세훈 선수가 이렇게 뭐 5이닝만 던져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 시작하면서 김태형 감독도 얘기했죠. 이거는 정말 본인의 뭐 이 단어는 뭐 저희가 조심스러운 단어지만 김태형 감독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그 선수의 기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풀스윙과 그리고 그렇죠. 김하진 기자님과는 무관하게 인용을 김태형 한 감독 것입니다. 네. 이 쿼테이션 인용 그냥 직접 그렇습니다. 인용을 했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 사령탑대인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기운을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선수가 뭔 짓을 해도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박세훈 선수에게 그런 기운이 와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박세훈 선수가 정말 못 던졌는데 정말 운빨로 승리를 하느냐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박세훈 선수 정말 잘 던지기도 할 뿐더러 그때 타선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박세훈 선수에 대한 믿음이 팀 전체에 깔려있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스를 그렇죠. 바라보고 있는 야수들의 눈빛 그리고 그렇죠. 어떤 마음속에 있는 오늘은 박세웅이니까 이길 거야라는 그런 그렇죠. 마음. 예전에 김광현에게 SK 선수들이 가졌던 그리고 기아 선수들이 양현종에게 가졌던 뭐 이런 그렇죠.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마음을 받는 에이스들이 보면은 이걸 받을 줄을 알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에이스가 됩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투수들이 있거든. 맞아요. 이런 선수가 있고, 그렇지, 내가 에이스니까. 자, 어깨 펴고 나가자. 이런 선수가 있는데 박세웅은 확실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 보면 이 박세웅 선수가 그 어떤 그 외형은 되게 여리여리합니다. 사실 좀 여리여리하고 그리고 그 형들한테 하는 거 봐도 아직도 뭐 막내 같고 좀 그래요. 좀. 맞아요. 말이. 예,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어쨌거나 이 또 한 번의 진화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우리가 물론 이제 투승타타라고 해가지고, 뭐 네. 올드하게 보면은 역시 투수는 뭐 다승, 뭐 타자는 타율. 네. 하지만 또 요 근래 와가지고는 뭐 퀄리티 스타트, 뭐 그다음에 뭐 ERA를 주로 많이 보기도 하고요. 뭐 땅비 뭐 많이 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투수 부분 그 개인 순위를 딱 보면 다승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게 상징성이 있고. 네, 어쨌든 승리는 투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맞습니다.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이 승리 주어지는 곳이 세 군데가 있죠. 바로 투수, 선발 투수죠. 그리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선발 투수, 감독, 그리고 팀. 딱 이 세 개만 지금 승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현재까지 뭐 지금 내일과 폰세 그 명품 투수전 뭐 여러분들 다 보셨고 죽인다 뭐 이렇게 얘네들은 왜 여기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내일과 폰세가 날고 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승 1위는 박세웅 선수. 박세웅입니다. 네. 진짜 롯데 팬분들께 정말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축하를 드리고 정말 제가 다 기쁘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민재 그리고 네. 황성빈 어찌 보면 이 두 선수가 한 명은 유격수를 보면서 타율 1위를 리그에서 달리고 있었고 한 명은 드디어 찾았다. 네. 롯데 리드오프. 그렇죠. 거기에다 뭐 수비면 수비, 뭐 깐족이면 깐족, 뭐 모든 게 다 되는. 예, 요새 좀 멘탈 흔들기. 그렇죠. 머리가 좀 너무 평범해진 것 같아서 약간 아쉽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두 선수의 부재가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 네.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아닐까요? 저는 정말로 놀랐던 게 그 네. 황성빈 선수의 부상은 좀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1번 타자라는 게 그 그렇죠. 공격 천병의 역할을 하고 또 황성빈 선수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 SSG 전에서 박세현 선수가 보란 듯이 잘 던지고 윤동희 선수가 바로 1번 타자 자리를 잘 꿰차서 또 그 공격을 뚫어주는 역할 너무 네. 잘하고 해서 사실상 경기 전까지만 해도 그 기사들이 와다다 쏟아졌잖아요. 네. 황성빈도 골절이다 어떡하나 반주도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러면서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그날 멀쩡히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부상이 많은 팀이 맞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단 전민재 선수, 황선미 선수가 돌아오면은 더 강한 팀이 되겠지만은 지금으로서 이 부상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팀이 그렇게도 계속 사슬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거기에다가 이 빡빡한 9연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끝낼 수 있었다라는 점은 롯데로서는 정말 큰 소득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그때 대진운도 또 적지 않게 좀 따르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고척에서 키움을 만난다던가 그 뒤에 뭐 SSG를 만나서 뭐 초반엔 좀 어려움은 했지만 했던 그런 것도 좀 따라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루 쉬고 난 다음에 좀 진정한 좀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바로 이제 생각하고 9일부터 있는 그 3연전, 주말 3연전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모든 팀들의 또 한 번의 이제 시험대가 될 거고, 언제나 아시겠지만 이게 항상 언제나 또 뭐 변곡점이 찾아오고 또 시험대에 오르고, 네, 뭐 또 이렇게 항상 되는 게 이제 야구판이긴 합니다. 어쨌든 전민재와 황성빈 선수의 지금 복귀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바가 아직은 없죠. 그렇죠. 전민재 선수는 사실상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런 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네. 이겨내느냐 이런 것과 실전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거든요. 또 그렇죠. 너무 잘 아시다시피 타율 1위를 달리던 선수가 갑자기 제동이 걸리면은 그 뒤에 좀 밸런스 찾는데 어려움이 걸릴 맞습니다. 수도 있고 타구가 이제 몸 쪽으로 오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깨우칠지가 이게 좀 관건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변수에 대해 걱정이 큰 거고 황선비 선수는 아직 그 진단 결과가 나오진 네.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골절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자리를 뭐 매야의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채워주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전민재 선수는 이제 착착 좀 스케줄이 나오는 그런 네. 모양새인데 황선비 선수는 오늘 그 정확한 검진 결과가 나오면서 그 뒤에 재활 기간이 나와 봐야 어떻게 될지 알 것 맞습니다. 이 같습니다. 골절은 결국에 뼈가 붙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뼈 이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가 알아서 붙어야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야구를 함에 있어서 이 손가락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사실 손가락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피아니스트들은요 농구를 안 해요. 농구를 하다가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네네네. 큰일 나기 때문에 네. 피아니스트들은 이제 농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사실 저도 예전에 야구를 할 때 한참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유격수 수비를 하다가 공이 불구축반도 튀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가려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골절이 온 거죠. 어머. 근데 온지도 몰랐어. 그리고 어머. 이제 있다가 나중에 아프니까 공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계속 던지면서 이제 야구를 계속 했었는데 이 프로 수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또 완벽하게 나아야 또 타격과 수비와 주루가 다 될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민지 선수, 황성빈 선수 이 두 선수의 빠른 그 쾌유와 조속한 복귀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나 얘기를 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그 성명학으로 보는 야구로 본다면 네. 일단은 이제 호세랄지 그렇죠? 뭐 에르난데스 네네. 뭐 파르난데스, 네. 뭐 미구엘, 데스. 뭐 이런 쪽들이 네. 이제 야구를 다 잘하는 이름이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요새는 굉장히 평범한 동네 옆집 아저씨 같은 이름인 이 데이비슨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투타에서 그렇죠. 아주 뭐 네.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그런데 데이비슨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선수가 뭐랄까 남미 계통이거나 아니면은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계통일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렇습니다, 둘 다. 네. 자,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부 잘하고 아이비리그에서 대학 갈 네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두 선수가 있는데 한 명은 NC에서 홈런을 빵빵 치고 있고 네. 한 명은 바로 다름 아닌 롯데자이언츠의 이 외국인 선수인데 원래대로라면 1선발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라면은 반지 선수가 1선발을 맡고 네네. 이 데이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윌커스 선수 대신해서 우리가 좋다고 뽑아왔지만은 그 선수는 2선발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순서는 그 둘이 같이 붙어서 가는 게 맞는데 네. 박세훈 선수를 중간에 껴서 시작을 잠실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네네. 그렇게 1, 2, 3선발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은 반지 선수 자리는 좀 밀어두고 박세용, 데이비슨 이 자리가 원투펀치가 되어버리게 네. 된 거죠. 그래서 롯데가 정말로 이렇게 걸출한 그 외국인 투수를 뽑은 게 정말 얼마만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기존에 스틸레일이나 최근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었지만은 네. 데이비스 선수는 정말 기복이 없다라는 점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이 데이비스 선수가 이렇게 던져주니까 박세용의 어떤 그 또 한 번의 진화와 데이비슨이 사실 원투펀치가 이쪽으로 형성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나균환 선수도 이제 뭐 기복은 좀 있습니다만 좋을 때 좋고 어쨌거나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참 야 이거 마운드가 약점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돌아가는데 김원중까지 가는 길이 좀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뭐 이런 기복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얼추 괜찮아. 물론 아직까지 팀 평자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향후에 좀 더 좋아질 일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잘해줘야 할 바로 1선발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반지 선수는. 그렇죠. 결국 이 둘을 얘기하다 보면은 1선발의 그렇죠. 문제가 떠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그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반지가 좀 이상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네네. 드려왔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어깨에 부상이 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됐죠. 반지 네. 선수 역시 이 정밀 검진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구속이 너무 나오지가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140대 초반대 네. 평균이 그 정도 나오고 원래 그 정도 되는 선수가 아닌데 그래서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어깨가 아파서 그랬나 이런 아팠다. 생각이 들기도 네네. 하고요. 그리고 이 기복이 워낙에 퐁당퐁당한데 잘 던진 경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 던진 경기에서는 막 뭐 삼진 11개나 잡고 이렇게 네네네. 하지만은 그 경기가 키움전이었다라는 아. 거죠. 네. 물론 키움이 어제 뭐 기아를 상대로 이렇게 대역전극을 일궈내고 한번 터지면 정말 무서운 팀이긴 기아 하지만은 팬분들이랑 지금 연락을 못 해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쵸? 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한 팀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키움이라는 팀은 지금 최하위에 있는 그런 그렇죠.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지 선수가 키움을 상대로 잘 던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뭐 우리가 막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부상을 이렇게 입게 됐는데 뭐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지금 당장 뭐 교체나 이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오늘 검진 결과를 보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롯데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반지를 기다려줄 수가 있는지 반지 자리는 이제 이민석 선수가 채울 예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원투는 워낙에 너무 좋지만은 나머지 세 자리가 너무 불안한 롯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단 내려야 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고민이죠. 뭐 구간이 명간 그래도 맞습니다. 네. 봤던 선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모험을 거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비슨을 뽑아온 그런 스카우팅이나 그런 목록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은 뭐 교체나 이런 점도 롯데는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촉각을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둘이 아무리 잘 던지더라도 나머지 셋이 잘 그럼요. 던져줘야 되는 건데 야구란 것은 근데 다른 뭐 4선발이나 5선발 선수가 아니고 1선발 선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박세웅의 어떤 이런 정말 성장과 데이비슨이라는 또 약간 얻어 걸린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이렇게 잘 던져주니까 네. 이제 한참 분위기 좋은 롯데 팬분들은 여기서 반지가 작년만큼만 던졌어 봐. 지금 우리가 3위 이거 만족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만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김하진 기자님께서 기사로 쓰셨지만 지금까지 롯데자이언츠는 지난 한 3, 4년간 반지라는 이 선수의 굉장히 애정을 쏟아 부으면서 네. 오래 기다려줬죠 항상. 그렇죠. 다른 선수를 보내면서까지도 잡고 다른 선수를 뭐 어떻게 하더라도 반지는 기다려주고 근데 보란 듯이 반지는 돌아와서 그 보답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왔는데 자 이번에도 네. 이것이 통하는 시나리오냐 아니면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반지와 작별할 때가 된 것인가 이것은 아마 검진 결과를 놓고 정말 머리를 맞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네. 롯데 구단은 계속 약간 이런 행보를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주로 자완 외인 투수에게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네네네. 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뭐 유먼 선수라던가 유먼. 그래서 약간 모험보다는 그런 안정을 좀 많이 취하는 모양새 보였고 그 뒤에는 레일리 선수라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리송하게 만드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과연 그렇게 도전을 할 것인지 물론 리스크가 적지는 않습니다. 네, 있죠. 지금 어디서 그렇게 또 좋은 투수를 그렇죠. 구해오는가 보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또 LG 같은 사례를 보면은 또 지금 단기 대체 외인으로 그렇죠. 그럭저럭 좋은 투수 데리고 온 것을 보면은 이게 정말 양날의 검이다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어쨌든 관건은 부상 정도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게 하려면은 부상이 뭐 정말 뭐 심각하다던가 네네. 아니면은 부상이 아주 경미해서 조금만 더 지켜볼 수 있는 그게 있다던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 부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빨리 알아봐야겠죠. 그냥 대체가 아니라 이제 교체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애매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6주 정도의 이제 대체 외인을 구하면서 그 사이에 투트랙으로 하나는 교체할 수 있는 외인도 알아보고 하나는 반지를 좀 기다려보면서 상황을 보고 이럴 수도 있겠고 별거 아니래. 그러면 야 좀 기다려보자. 한 턴만 돌면 된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검진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기다려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돌풍의 두 팀입니다. 롯데와 한화 무엇이 닮았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롯데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보는 그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걸 하심으로써 특히 롯데 팬분들은 롯데에게 점점 더 좋은 기운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